오늘은 기술 영업직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질문을 받은 것을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브이로그부터 한번 해보자, 내 일상부터 기록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영업직이라는 직무로 계속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낸 하루를 남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도 뚜렷하지 않은 채로 한 2년 정도 일상을 올리다 보니까 점점 비슷한 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께 메시지나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답장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한 5가지를 추려서 제 경험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술 영업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아침에는 고객사 미팅을 가서 장비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 가서 저희 지원팀과 해결 방법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납기 문제 때문에 물류팀과 소통을 하면서 납기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업직이라고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하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문득 느꼈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물론 회사마다 역할은 다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술 영업직은 고객이 원하는 걸 듣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술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정이나 납기, 지금 고객사의 상황 때문에 생긴 고민일 때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해주는 역할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 이해도입니다.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는 고객사에 바로 설명을 하면 좋더라고요. 만약 고객이 질문했을 때 답을 바로 못하면 다시 내부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근데 미리 알면 좋겠죠? 세 번째는 내부 조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팀, 생산팀, 물류팀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면서 일이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각 부서의 상황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계속 조율해야 했습니다. 기술 영업직은 결국 고객사와 소통을 하고 회사 내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고객과 우리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기술 영업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도 많았어요. 기술 영업직 많이 힘든가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한 문장으로 답하면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불확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고 급하게 움직여야 하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꽤 부담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 경우에는 1년 차쯤 되면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왔어요. 미팅 일정은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신입이라 혼자 잡긴 힘들고 선배들만 따라다니는 것 같고 도움을 구할 수도 안 구할 수도 없고, 이게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도피성 고민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드니까 내근직이라든지 다른 환경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친한 고객이 생기고 반복 경험이 쌓이면 불확실함이 예측 가능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기술 영업직이 자유로워 보인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로운 건 맞는데 이게 공짜 자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을 책임진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요령을 피우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잘해도 당연히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말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매일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과정을 볼 때 힘든 직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직무가 회사와 업계에 따라 자유의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고객 압박이 강해서 정신이 없고,
또 어떤 곳은 성과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쌓일수록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더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 장점이 확실히 살아나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나온 질문 같은데, 전공이나 스펙이 꼭 필요한가요? 이 네 번째 질문은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관련 전공이 꼭 필요하냐, 3.5점인데 스펙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스펙의 높낮이보다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싶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다루는 제품이 다르고 시장에 따라 고객이 다르고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는 그 회사가 정하는 스펙과 전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먼저 산업을 정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회사들을 추린 다음에 그 회사의 기술 영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사하는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전공에 맞는 회사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전공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자소서 관련해서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면접관 분들은 신입이 완벽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솔직함,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여 답변을 하는 게 더 신뢰감 있는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영업을 추천을 할까요? 저는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추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싫어하진 않고, 일정이 좀 변해도 그 일정에 맞출 수 있고, 나만의 일정에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요. 반대로 일정 변동에 예민하고 전화, 일정 조율,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초반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일정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하면 돼, 그러고 나만의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응이 되니까 책임감 있는 자유지만 자유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일의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직무를 추천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추천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 영어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한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사실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고 제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누군가가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기술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